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월요 경제학 시간이지. 오늘 어떤 경제학 소개해 주십니까?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계급적 당파성이라는 말을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당파성이라는 말을 인문학적으로 또는 운동가의 측면에서 제일 훌륭하게 다뤘던 행동주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미국 민중사.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역사책이었고 그 역사책을 본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고 놀랐던 그 미국 민중사의 저자이죠. 예. 하워드 진의 여러 개념 중에 오늘 특별히 소개해 드릴 개념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개념인데요. 예. 하워드 진은 노엄 촘스키하고 함께 미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들으셨듯이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워드 진을 설명하는 제일 훌륭한 표현은 운동가인 것 같아요. 박사, 교수 이런 것보다도 운동가라는 칭호가 제일 어울리는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진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지식인이지만 이 사람 생애를 보면 그냥 투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투쟁에도 정의나 인권, 평등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주저하지 않고 싸웠던 훌륭한 투사였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닌 역사학자 투사 하워드 진을 월요 경제학 시간에 꺼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그 철학적인 자세가 정치 경제학에서 다루는 제일 중요한 뼈대 같은 개념인 당파성을 굉장히 훌륭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하워드 진의 자서전적인 기록인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예. 이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행동주의 역사학자로 불리는 하워드 진이 굉장히 꼼꼼하게 역사를 기록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 진이 기록한 이 역사들이요. 만약에 하워드 진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이 안 됐을 것 같은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기록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싸우고 투쟁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의미를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고 나면 막상 싸울 때는 진짜 더럽게 힘들었는데 지고 나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활동가들이 확 지쳐버리는 겁니다. 싸우고 났는데 졌고 성과는 없고 해보고 났더니 빛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동료들은 구속돼 있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우리가 싸웠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이러면 사실 사람이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저는 하워드 진의 이 기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의 기록에는 승리한 투쟁, 빛나는 싸움들만 쭉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하워드 진의 이 기록에는 진짜 소소한 기록들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주 소중한 싸움들의 깨알 같은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우선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 하워드 진이 그 소소한 기록을 꼼꼼히 적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큰 물줄기는 기록에 남는 위대한 투쟁으로 바뀌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 기록만 보면 위대한 투쟁만이 역사를 바꾼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투쟁이 있기까지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작고 소소한 투쟁이 모여서 그 역사를 바꾸는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싸움까지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워드 진은 정말로 역사의 진보를 바란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록 내가 하는 싸움이 역사의 기록조차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싸움이라도 묵묵히 그걸 해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역사를 바꿨죠. 어쩌면 세계사를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3대 혁명을 성공시켰으니까요. 독재 정부를 무너뜨렸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촛불혁명의 기록은 지금 남아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투쟁의 기록 외에도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는 투쟁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되지 않은 작은 투쟁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기록되지 않은 투쟁들이 없었다면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의 동력이 있었을까요? 이런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에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도 그 작은 싸움을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게 역사를 바꾸는 큰 물줄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하워드 진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워드 진이 남긴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정치경제학 개념으로 자주 말씀드리는 당파성이라는 말을 짧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급사회에서 살고 있다가 당파성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계급사회에서는 중립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당파성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힘센 헤비급 격투가 하고 힘 약간 조그마한 비리비리한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나는 중립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중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힘센 놈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척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당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워드진은 이 당파성의 개념을 정말로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하워드진의 자서전 제목이 그건데요.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렇게 적습니다. 영어로는 You can't be neutral on a moving train 이렇게 적어요. 진짜 멋진 표현이죠. 기차가 한 방향으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평등이라는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 기차를 불평등을 향해 달리는 거대한 기차의 움직임을 멈추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지배자들은 그 기차를 더 빨리 불평등의 세상으로 막 달리게 만들려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계속 달리게 하느냐, 가속도를 붙이느냐, 아니면 속도를 줄이느냐, 멈추게 하느냐, 이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판에 기차 위에서 스낵바 같은 데서 맥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중립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죠. 예. 엄청난 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불평등을 향해 달리는 중에 그걸 멈추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아무 편도 아니야 하고 맥주 까먹고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그 기차 보고 더 열심히 달려라 라고 방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워드진은 어떤 경우에도 그 기차 위에서 투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힘이 조금씩 모아져야 그 기차를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게 하워드진이 설명하는 당파성 개념이죠. 예를 들면요. 이제 하워드진이 투쟁을 시작한 게 얼추 1960년대부터인데요. 예. 이 당시에 미국에는 흑백 차별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식당에도 당연히 백인 전용 식당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길거리 벤치, 앉는 의자에도 백인들만 앉는 의자가 있었어요. 공공도서관 뭐 이런 자리에 흑인이 못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했고요. 버스도 그럼요. 버스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일상화는 일종의 하워드진이 보기에 달리는 기차인 겁니다. 불평등을 향해서, 부정의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기차의 질주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길거리에 백인 전용 벤치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런 벤치는 널려 있습니다. 근데 길을 걷던 백인 한 명이 지쳤어요.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다리를 쉬기 위해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냥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잠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잠깐 앉아서 쉬었을 뿐인 이 백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을 한 걸까요? 나쁜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잠깐 쉰 중립적인 일을 한 걸까요? 이게 하워드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내가 언제 인종차별하자고 했어? 다리 아파서 잠깐 벤치에 앉은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워드진에 따르면 그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백인이 그 벤치 위에 앉는다는 건 흑인이 앉을 수 없는 벤치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인종차별을 향해 질주하는 기차 위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인종차별에 찬성하는 행위가 되죠. 예,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벤치나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인들만 다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어떤 백인이 책을 빌렸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으로 범죄인 겁니다. 흑백차별을 조장하는 거죠. 백인 전용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달리는 기차라는 곳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 하워드진이 1956년에 흑인들만 다니는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 스펠만 대학교라는 대학인데 예. 이 학교의 역사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스펠만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처음에 흑인 학생들이겠죠. 민권운동에 뛰어듭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 만약에 달리는 기차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면 우리는 거꾸로 그냥 그 달리는 기차 반대편에 역방향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방식으로 저항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백인 전용 벤치에 백인이 앉아 쉬는 게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 아무리 중립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인간을 차별하는 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냐는 겁니다. 백인 전용 벤치에 흑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백인 전용 도서관에 흑인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겁니다. 백인 전용 식당에 흑인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워드 진이 바로 이 투쟁을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달리는 기차를 방조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또한 금지된 영역에 가만히 앉아있는 방식으로 그 중립의 가면을 벗기고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호소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스펠만 대학교 흑인 학생들이 뭘 하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백인 전용 벤치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백인 전용 도서관에 가서 가만히 책을 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하워드 진의 가만히 앉아있기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냥 벤치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경찰들이 특달같이 달려와서 흑인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연행을 해서 체포를 해갑니다. 백인들도 뛰어와서 흑인들을 두들겨 패고 린치를 가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이 이어지죠. 그런데 하워드 진과 학생들은 이 가만히 앉아있기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점차 확산이 됩니다. 극장에서도 법원에서도 버스에서도 흑인들이 백인 전용 구역에 앉아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역사를 보면 우리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노예를 해방했다고 기록이 된 에이브람 링컨이나 흑백 분리주의자로서 열렬히 투쟁을 했던 무장투쟁가 말콤 엑스, 또 평화주의 운동가이면서 결국은 살해를 당한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분들을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 백인 전용 구역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백인들에게 주워 터졌던 수많은 흑인들의 이름은 당연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기록도 잘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미국은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열차의 진행 방향을 틀었죠. 이 진행 방향을 트는데 링컨, 말콤 엑스, 마틴 루터킹 같이 기록된 영웅들의 투쟁만으로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방식만으로도 달리는 기차에 저항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이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사실은 토대 같은 게 된 겁니다. 예.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싸움은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우리 이름도 전혀 기억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부당한 노동 탄압이 있을 때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싸워야 됩니다. 주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받을 때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싸워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자본의 논리에 밀려서 농토에서 쫓겨날 때 역시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조선일보 기자들도 싸워야 됩니다. 나는 조선일보의 폐악질에 동의하지 않았어. 나는 뭐 스포츠부 기자였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예. 가만히 있는 건 방관하는 건 동조하는 겁니다. 나는 삼성에서 일하지만 노동 탄압에 동의하지 않았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최소한 달리는 기차 반대 방향으로 가만히 버티고 앉아있는 방식으로라도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다못해 욕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워드 진의 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독일의 위대한 시인이자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우화를 하워드 진이 빗대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홀로 사는 한 남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본다. 강력하고 무장한 폭군이 문 앞에 버티고 선 채 묻는다. 복종할 테냐?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폭군이 들어와 집을 차지한다. 남자는 몇 년이고 그의 시중을 든다. 폭군은 독국물이 든 음식 때문에 수수께끼처럼 병에 걸린다. 그는 죽는다. 이때 남자는 문을 열더니 시체를 지우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는 단호하게 말한다. 복종하지 않겠다. 이 남자는 복군이 들어와서 처음에 복종할 테냐라고 물었을 때 복종 못해 이러면 이제 죽일 거잖아요. 예. 이게 죽음으로 싸우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내심으로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작은 방법으로
음식에 조금씩 독극물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항전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폭군의 시중을 드는 척하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불육을 쳐면서도 이 조금씩 독극물 투입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폭군을 죽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를 딱 죽인 다음에 외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폭군이 질문을 던졌죠. 복종할 테냐?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부당함과 불평등을 향해 가는 기차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작고 기록되지 않은 불복종이 보여서 나중에는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죠.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독재 정부를 몰아냈고 좋은 대통령을 뽑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등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달리는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험악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토대와 상부구조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한 일은 정치 권력, 상부 구조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회의 본질적인 권력은 정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토대, 하부 구조, 경제 권력이 정치 구조, 상부 구조를 규정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경제적인 권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은 재벌과 언론이 여전히 유착이 돼서 이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쥐고 있는 불평등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향해 달리던 열차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달리고 있죠. 저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집권한 일이 굉장히 위대한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대한 완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부를 세워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당한 자본 권력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하워드 진이 책에서 남긴 한 구절을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운동은 많은 패배를 당할지 모르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낡은 질서의 힘은 부식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하게 된다. 우리가 참여한 아무리 작은 저항 행동이라도 사회 변화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담장을 쳐다보면서 욕이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셨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는 이제 이미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응하지 않고 욕이라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와서 부당한 행위를 지시를 해요. 뭐 노동자를 탄압하라거나. 그런데 이때 뭐 어쩔 수 있냐. 월급쟁이가 어쩌겠어. 이렇게 포기를 하고 중립을 지키는 척하는 것과 그 부당한 지시의 문건을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아주 몰래 뭐 아는 기자한테 익명으로 제보라도 하는 것과 이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못할 지경이면 하다못해 사장이 마시는 커피에 침이라도 뱉든가요. 뭐든지 해야 되는 거다. 뭐든지요. 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순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작은 투쟁을 모아가면 언젠가 달리는 열차는 멈추죠. 이제 그때 딱 외치는 겁니다. 야, 몇 년 전에 사장이 자본 권력이 나한테 와서 복종할 테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그때 안 했거든. 그 대답을 내가 지금 해주겠어. 복종하지 않겠어. 이렇게 딱 멋있게 이제 그때 와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 권력을 교체하면서 보다 평등하고 보다 인간적으로 사는 세상을 위한 첫발을 훌륭하게 내디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기에요. 아직도 우리는 부패한 재벌 자본 권력이 주도하는 기차 위에서 여전히 끈질긴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당파성의 개념을 저한테 가장 쉽게 이해시켜줬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개념을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교황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참사 몇 달 뒤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을 때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 네. 중립은 없다. 이 말은 하워드 진이 먼저 꺼냈던 말이었군요. 네. 이 표현 자체는 이제 달리는 기차 위를 비유를 한 표현은 하워드 진이 먼저 했지만 실제로 이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다 나은 인권과 보다 나은 평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중립이라는 말을 동의할 수 없죠. 당연히. 김용민 PD님께서도 언론 권력이나 기자들의 행동이나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실 때 중립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중립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본능 같은 겁니다. 이건.
비겁한 중립. 이거는 중립이 아니죠. 그렇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잔대가리 굴리는 편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이완배 기자님 말씀은요.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다니는 분들께 헌정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명박이가 시킨 자원 외교, 그렇게 해서 자기 회사가 걸레가 됐는데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않는, 악행을 고발하지 않는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공범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내가 무슨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내가 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노동자가 힘이 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도 하나 들쳐놓고 폭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하다못해 이명박 사진에 다트 찍기라도 했었어야죠. 네. 네. 그런 자극투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참 잘 안 됐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세월 이명박이의 국정 사기, 이 사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도 내부 고발을 하지 않는 자들은 공범이자 종범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비위가 드러나서 책임지게 된다면 우린 조금도 그들을 관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종범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책임질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라는 네, 정말 동의합니다. 찾아봅니다. 예, 뒤늦게라도.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